추가적으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렌즈 삽입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환자분들이 눈이 상당히 많이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몸의 성장이 멈춰도 시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의미상학과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ICL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기존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께서 제 진료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은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검증이 된 수술일 뿐더러 눈 속에 들어가는 그 렌즈 재질도 눈에 친화적인 매우 안전한 재질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라식라섹 스마일처럼 이제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 받고 싶었는데 이제 각막이 약한 분들도 각막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눈 속에 렌즈를 넣어서 시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도 렌즈를 뺄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눈을 다시 원 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안전성이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렌즈를 넣는 위치에 따라 앞쪽에 넣는 렌즈, 전방 렌즈와 뒤쪽에 넣는 렌즈, 이제 후방 렌즈로 나뉘게 됩니다. 전방 렌즈 같은 경우는 눈 사이즈 개측이 이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공간만 깊다면 쉽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막 뒤에 있는 내피세포층과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피세포 손상을 좀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안전성에 있어서는 이제 후방 렌즈가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방 렌즈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맞지 않는 렌즈가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큰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눈에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기존 이제 안구 구조가 이제 왜곡이 되고, 눈 속에 방수라는 물의 순환이 제한이 되면서 안압이 오르고 뭐 녹내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눈에 너무 작은 렌즈가 들어가면은 눈 속에서 렌즈가 이제 돌거나 가라앉아서 뒤쪽에 있는 생체 렌즈의 수정체를 자극을 해가지고 백내장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 속에 넣는 렌즈가 정확한 렌즈가 삽입이 되어야 되고, 눈 속 공간이 충분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100%의 원상복귀라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 속에 렌즈를 넣었을 때 미세한 어떤 눈 속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 눈 속에서 렌즈를 빼는 과정에서도 미세하게 눈 속 상황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숙련된 수술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잘 수술만 해준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것은 눈에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좀 더 정확한 플랜을 세우고 정확한 렌즈가 들어가서 렌즈를 제거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나이 제한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굴절 수술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된 이후에 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몸의 성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력도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안정적인지를 파악을 하고 수술하면 되겠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렌즈 삽입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환자분들이 눈이 상당히 많이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즉 초고도 근시의 영역들이 꽤 있는 편인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몸의 성장이 멈춰도 시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시의 진행이라는 것은 보통 눈이 이렇게 길어진 형태로 장축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안구 내외벽이 다 얇아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그런 눈들은 이제 추후에 성장이 멈춰도 눈이 더 길어지는 추가적인 근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이제 불안할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굴절 검사 평가를 받은 이후에 특정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굴절 평가를 해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시점 내에 근시 진행이 없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하고 수술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것으로는 이제 계측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즉 이제 측정하는 기계가 눈 속의 상황을 100%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해상도가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방식, 그리고 검사를 할 때마다 이제 오차가 없는 방식을 택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눈의 사이즈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렌즈의 사이즈는 그런 것들 100% 반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0.5mm 단위 정도로 있기 때문에 환자분 눈에 커스터마이징을 잘 시켜주는 그런
추가적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수술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초반에 ICL 수술을 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동그란 어떤 링 형태의 입반사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 링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렌즈 자체가 가지는 어떤 구조 때문에 망막에 빛이 비쳐 보여가지고 생기는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때 뇌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재조절하는 신경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고, 보통 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환자분들이 그냥 그 새로운 현상을 조금 이제 무시를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 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몸에서 인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너무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그려보거나 매일매일 일기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정상 자극으로 인식을 해서 뇌에서 각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당 기간 동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렌즈의 구조적인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막의 내피세포는 태생기의 숫자가 정해지면은 평생 더 증가하지 않고 그 세포 숫자가 생리적으로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눈속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는 세포 손상에 의해서 세포 수 감소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속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내피세포의 숫자가 그 시점에서 안정적인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할 때 내피세포에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술자가 잘 수술을 해줘야 되고, 수술 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내피세포 숫자가 생리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지는 않는지를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내피세포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수적 관찰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전방 렌즈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훨씬 많고요. 다만 이제 후방 렌즈인 ICL도 과거에는 이제 내피세포 감소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중앙에 있는 아쿠아포트라는 홀이 없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을 위해서 주변부로 이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레이저 추가 교정 수술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물의 흐름이 생겼을 때 주변부의 내피세포가 좀 더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보 ICL, 즉 아쿠아 ICL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신 ICL들은 안전하게 수술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내피세포에 큰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잘 하고 정기 점검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검사를 잘 하고 정확한 렌즈를 셀렉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는 이제 계측 장비로는 이제 카시아2 장비가 가장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직관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검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검사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고, 또 이 검사 장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서 360도 측정을 통해서 3D 분석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번거로운 과정이긴 한데 의사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준다면 수술적 완성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거를 발표를 했고, 다른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눈의 미소안과 같은 경우는 ICL을 아주 오랜 시간 해왔을 뿐더러 카시아2 장비도 거의 극초기에 도입을 해서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아쿠아 포트가 있는 에보 ICL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 대한 임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에보 ICL을 안전하게 수술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카시아2라는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공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 삽입 수술도 그 자체로 매우 안전한 수술이다. 다만 그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플래닝이 매우 중요하고, 그 수술 전 플랜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측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의사의 추가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렌즈 삽입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이제 커버하려고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추후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